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하는 원론적인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돼야죠.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55% 전후의 유권자들은 최상병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TK 민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공수처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대통령 뜻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러면 민심과 너무나 괴리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TK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위반하는 그런 평가가 누적되면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처럼 다음 차기 총선에서 낙선 마일리지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박근혜 특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70%가 찬성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67%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최상병 특검 말씀이죠. 아니요, 박근혜 특검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과거에 이제 예, 그렇게 예, 이제 그 예.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민심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민심과 반한 행동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민들은 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거리에 나가서 투쟁해야 한다. 사실상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대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네. 싸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층계에서 보좌관들 전부와 함께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고 저는 지금 현재 안진걸 소장 등이 주말에 하는 집회도 상당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가속화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야권은 이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쟁의 수위를 계속 올려간다. 그래서 대통령을 압박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탄핵이라는 말이 지금 보통 명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거부감이 있다거나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거론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오후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11일 아침 9시에 저에게 전화해서 물러가라. 그래서 나온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년간 하루에 5번, 6번, 1000번 이상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규탄했고 작년도에 제가 강연을 53번을 했어요.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까지 갔는데 이 3월 달에는 한 10% 정도가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하는 말씀이 되더니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30-40%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도 똑같고 부산도 똑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헌정 중단이 이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그 협력에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이게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상병, 김건희 이렇게 가족 방어, 셀프 방어를 위해서 특검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탄핵의 마일리지는 상당히 높아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박 원장님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헌정 중단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고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변화를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이러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자, 3.15 부정선거에 4.19 학생들이 60항쟁, 5.18 촛불혁명 모두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한 것이 정치권인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하는 대통령의 영부인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탄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그건 예측하지 힘들죠. 자, 시청자 여러분, 긴급하게 마련한 박지원 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박 원장님이 갖고 계신 역량과 경험과 지식을 모두 이해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탄핵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고 헌정중단은 국민적 불행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이라도 정치를 보고 나는 방법이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지.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일보도 진전할 수 없다. 지금 엊그제 TK 수도권 초선 당선자들을 모여놓고 어제도 PK 모여놓고 대통령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두 번 모임에서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탈당설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 난 탈당한다. 그런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산권과 거부권을 활용해서 싸워라. 내가 국민의힘의 호위무사가 됐다. 이게 혼란스러워요. 마치 직구 논쟁처럼 만 5세 취약 이때도 시끄럽더니 69시간 노동할 때도 지금 R&D도 보세요. 예산 삭감했다가 이제 예탑 전원 면제한다. 아니 의사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내는 그런 대통령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도 하시고 강조도 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요. 박지원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며 범야권은 또 무엇을 할 것이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는 말씀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너무너무 의미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질문을 어렵게 해서 코너로 몰아가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좀 더 예. 편하게 쉬운 단어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급 인터뷰 마련해서 박지원 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처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